조엘 오스틴 목사가 심우 중인 휴스턴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어제 주일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5살 어린아이와 교회에 들어가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관이 교전을 벌여 이 여성을 사살했습니다. NFL 캔사스시티 칩스가 2년 연속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슈퍼볼 정상을 차지했던 캔사스시티는 통상 4번째 우승을 19년 만에 연속 우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아시안계 미국인들의 정기 모임인 시카고 아시안 아메리칸 연합이 매년 구정설을 맞아 개최하는 에이시안 설잔치가 지난 10일 토요일 오크브룩에 소재한 드릴 레인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시카고 마라톤 우승자인 켈빈 킵툼이 어제 케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인 그는 장거리 달리기의 슈퍼스타이자 올해 파리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한국계 정치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뉴저지주 민주당 지역 당원 투표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 세계 음악인 사이에서 꿈의 무대로 꼽히는 뉴욕 카네기홀이 2년 연속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초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가 나토로 공격해도 돕지 않고 부추길 수 있다고 발언하자 미국과 유럽이 화들짝 놀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어서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심우 중인 휴스턴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어제 주일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휴스턴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직전 긴 소총으로 무장한 트렌치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5살 어린아이와 교회에 들어가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범인은 또한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위협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차량과 배낭을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휴스턴 경찰과 텍사스 주류위원회 소속 요원 등 비번인 2명의 경찰관이 교전을 벌여 이 여성을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대략 30세에서 35세 사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휴스턴 경찰서장 트로이 피너는 안타깝게도 5살짜리 어린이가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며 누가 아이에게 총을 쐈는지 총격범과 아이는 어떤 관계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57세 남성이 다리에 총을 맞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오스틴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격 사건은 예배 중간 스페인어 예배를 준비하던 중 발생했다며 우리는 65년 동안 여기에 있었는데 누군가 교회에서 총을 쏘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레이크우드 교회는 텍사스 휴스턴 시내에서 약 6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오스틴 목사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목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NFL 캔사스시티 칩스가 2년 연속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캔사스시티는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8회 슈퍼볼에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에 25대 22로 역전승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슈퍼볼 정상을 차지했던 캔사스시티는 통상 4번째 우승을 19년 만에 연속 우승으로 장식한 건데요. 슈퍼볼 연속 우승이 나온 건 2004년에서 2005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시카고 마라톤 우승자인 켈빈 킵툼이 어제 케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인 그는 장거리 달리기의 슈퍼스타이자 올해 파리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날 늦게 킵툼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도랑으로 빠져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코치도 함께 숨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케냐 서부의 캅타칸 마을 근처로 케냐와 전 세계 최고의 장거리 육상 선수들의 훈련 기지로 유명한 고지대 지역 중심부입니다. 월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그는 겨우 24살이었다. 킵툼은 우리의 미래였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케냐의 킵툼은 24살의 나이로 엘리트 마라톤 대회에 3번째 출전 만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수년간 도로 달리기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 중에 한 명으로 떠올랐죠.
그는 지난해 시카고 마라톤 남자부에서 2시간 35분의 기록으로 이전 기록을 경신하며 우승했는데요. 이때 그가 세운 기록은 사망 직전인 지난주 국제육상연맹인 세계육상연맹에서 비준을 받았습니다. 아시안계 미국인들의 정기 모임인 시카고 에이시안 아메리칸 연합 ACC가 매년 구정설을 맞아 개최하는 에이시안 설잔치가 지난 10일 토요일 오크브록에 소재한 드루리 레인에서 열렸습니다. 에이시안 설잔치는 시카고에 소재한 에이시안 커뮤니티들이 음력설을 기념해 함께 축하하는 행사로 올해도 약 9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는데요. 이날 사회는 2010년부터 팍스 32 시카고에서 리포터로 일하고 있는 조니 럼과 2010년부터 ABC7 시카고 기자로 활동 중인 에릭 콩이 맡았습니다. 1983년에 설립된 AACC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등 16개 에이시안 커뮤니티가 돌아가며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올해 행사는 일본 커뮤니티가 맡았습니다. 내년 행사는 인도네시아 커뮤니티가 주관하게 되는데요. 메간 아카노 AACC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년 동안 여러분의 협력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커뮤니티 간의 유대가 강화됐다며 올해의 주제인 더 밝은 내일을 위한 함께는 에이시안이 개별적으로는 미미해도 함께라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종 집단으로 미 주류 사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런 카나모토 AACC 행사 준비 부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You know, this has been a long process, and I'm just glad that things have gotten together and we're able to present a good face to Asian America, Chicagoland. I would say the Korean community has helped us a great deal. We're very, very appreciative and pleased with their support. Mr. Paul Park, in particular, has been a great help to us.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박해달 AACC 전 이사장 겸 고문이사, 최은주 한인회장, 김정환 총영사, 김기란 한인회 이사장 및 임원 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 많이 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 추모하는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이사로 오래 일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혹은 다른 데로 이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게 된다고요. 그거를 내가 오늘 16개국에 그걸 하나로 뭉치는 고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네 역량도 발휘를 하면서 에이시안끼리의 그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첫째는 우리 한인이 이 호스트를 하게 될 경우 우리 한인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문화 행사를 통해서 더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때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더 많은 한인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서 파워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저희 한인 커뮤니티가 올해가 이제 미주 이민 121주년이라고 하는데 규모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최근에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기를 기대를 하고 특히 중서부에서 앞으로도 이 웨이트를 바탕으로 정계라든가 관계에 진출하는 그 우리 한인 동포들의 수가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 및 연방의원 등 정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는데요. 마이클 프레리히 일리노이주 재무관,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일리노이주 8지구 연방 하원의원, 로라 머피 28지구 주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마이클 프라렉스 주 재무관은 41년째를 맞이하는 이 연례 행사는 AACC가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들에게 제공해온 통합과 지원의 큰 원천을 보여준다며 일리노이주 전역의 의료, 정부, 기업 등 모든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공헌에 감사드린다고 축사를 전했는데요. 프레릭스 재무관은 딸이 한국에 파송된 아판잘라 선교관의 유일한 증손녀로서 한국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죠. 프레릭스 재무관과 로라 머피 주 상원의원입니다. I want to send Happy Lunar New Year to the Korean community. The Korean community played such an important role in my daughter's
ancestry. Her great-great-great-grandfather was a missionary to Korea back in 1885. 3 generations of Appenzellers lived in the Korean Peninsula, and me and my family love returning to the Korean Peninsula today. This is a wonderful time of the year. I've been to Asia several times, and people were so very kind to me, opened up their houses at the Lunar New Year, shared their traditions, and just happy to be a part of the celebration here tonight. I want to extend everyone really a wonderful Lunar New Year, Year of the Dragon. So exciting that everyone's going to be able to celebrate and really accomplish great things with much prosperity this year.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커뮤니티 어워드 시상식도 마련됐는데요. 해마다 각 커뮤니티 발전에 이바지한 인사들에게 커뮤니티 봉사상과 청소년 리더십상, 그랜드 아시안상 등 각종 커뮤니티상이 수여되고 있죠.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종갑 전 시카고 한인회장이 우수 커뮤니티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차세대 부문에서는 존알스 고등학교 11학년 정윤서 학생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날 이 두 사람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김종갑 전 한인회장은 AW 복지재단을 통해 노인 복지를 향상하고 차세대를 위한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를 창립해 젊은 상공인들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한 공로로, 정윤서 학생은 시카고 한인회 행사 진행을 돕는 유스 자원봉사자로서 헌신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앞으로 동포사회에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채찍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구정 설을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동안 한인회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행사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도와드리고 부회장님이랑 회장님과 같이 네임택 디자인 같은 것도 해보고, 일단 같은 한인으로서 이런 커뮤니티에 같이 소속된 거에 너무 기뻤고요. 더 좋은 어른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인 것 같고요.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더 열심히 봉사활동도 많이 하면서 잘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AACC 이사회는 시카고의 여러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 중 10곳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 행사를 통해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고 또 모범적인 커뮤니티 리더를 표창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플랫폼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시민 참여를 장려하고 또 선출직 공직자들과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합니다. 한편 한인 커뮤니티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초창기 때부터 이 행사에 참여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제35회 개최를 마지막으로 총 5번을 주관했으며 다음 주최는 4년 뒤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가 다 건강하고 복 많이 받는 새해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런 다툼이 없이 아주 진전하고 진보하는 새해가 되기 바랍니다. 음력설을 이렇게 해외에서 이민자들끼리 하는 행사는 정말 좋은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음력설로 설날이니까 떡국 많이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음력설이 전 세계 여러 민족들이 즐기고 있는 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결국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실질적인 갑진년 새해를 알리는 이 음력설을 맞아서 한 해 동안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사업도 모두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계 정치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뉴저지주 민주당 지역의 당원 투표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1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뉴저지 중부 몬머스 카운티의 민주당 당원대회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265표로 획득해 181표에 그친 필 머피 뉴저지주 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후보를 제쳤습니다. 몬머스 카운티는 뉴저지의 21개 카운티 중의 하나로 이날 투표 결과는 4개월 후인 오는 6월에 실시되는 뉴저지 프라이머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이날 투표는 머피 후보와의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특히 몬머스 카운티는 머피 부부가 25년간 거주한 지역이기도 하죠. 김 의원은 투표 결과에 대해 머피 후보가 수십 년간 거주한 동네에서 내가 승리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뉴저지주 상원의원 후보 경쟁에서 32%의 지지율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의 지지율인 머피 후보와의 두 자릿수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머피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 음악인 사이에서 꿈의 무대로 꼽히는 뉴욕 카네기 홀이 2년 연속 피아니스트 이뮨찬을 초청해 주목됩니다. 뉴욕 카네기 홀은 어제 이뮨찬이 내년 4월 25일 메인 무대인 아이작 스턴 어디토리움에 오른다는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이뮨찬은 오는 21일에 카네기 홀 데뷔 무대에 오르는데 카네기 홀이 내년 공연도 기획한 것은 미국에서 그의 티켓 파워를 인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카네기 홀은 이고르 레비토와 우치다 미츠코 등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함께 이뮨찬의 공연을 건반의 거장들이라는 시리즈로 따로 분류해 일괄 판매하기도 했죠. 한편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4년 연속 카네기 홀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카네기 홀은 조성진이 내년 2월 5일 스턴 오라토리움에서 연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해도 돕지 않고 부추길 수도 있다고 발언하자 미국과 유럽이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어서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비판하고 나서죠. 트럼프의 발언은 동맹을 버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두겠다는 것으로 끔찍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재자들처럼 독재하겠다고 공약한 남자에게서 예측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과 유럽 동맹의 안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토를 향한 모든 공격에 똘똘 뭉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도 푸틴에 도움을 줄 뿐 세계에 더 많은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독일 외무부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나토의 연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유력 언론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50년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해 남침이 이루어진 것까지 거론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영국의 BBC도 선거용 발언일 수 있다면서도 푸틴과 시진핑 중국 주석을 오판으로 이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미아닌 과학기술자협회 KC가 2024 장학금 및 펠로우십을 최근 발표했는데요.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4년에는 과학, 의학, 공학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포스트닥 펠로우, 또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KC 장학금 펠로우십은 학업과 연구뿐 아니라 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에도 뛰어나고 또 미래사회의 리더가 될 잠재력을 지닌 우수한 한인 학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을 선발합니다. 올해는 다음 3가지의 수상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첫째, 미국 내 학부생을 위한 KC 장학금 30개를 수상합니다. 각각 $1,500입니다. 둘째, 미국 대학원생들을 위한 KC 쿠스코 장학금 20명에게 각각 $2,000씩 돌아갑니다. 셋째로 미국 내 박사 후 연구원을 위한 포스트닥 펠로우십 장학금 5개가 각각 $2,000씩 수여되는데요. 장학금 펠로우십 신청자는 지원서와 모든 증빙 서류를 3월 31일 주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해야 합니다. 장학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 scholarship@ksea.org로 연락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맑고 화창한 날씨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46도, 밤 최저 21도, 내일 화요일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 밤 최저 28도가 예상됩니다. 점차 기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이 시각 기온은 34도, 습도는 91%, 바람은 남풍이 5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